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경의 건강보험 재정건전화가 역대급 코미디에서 사법 권력과 결탁한 검찰 독재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주혁 의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대통령 본인 입으로 건보의 재정건전화를 외치시는데 이게 진정한 코미디였음. 재산 60억이 넘는 영부인께서 코바나 대표 시절 건보료 7만원 냈음. 그러면 우리 마누라님 앞으로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보료 겁나 내게 할 거임. 이런 소리 한마디 하셨어야지. 더 큰 문제는 장모께서 나의 사무장 끼고 불법 요양병원 차려놓고 23억의 건보료를 부정수급한 피고인 중 한 사람인 장모님 같은 사람에 대한 확실한 처벌 없이 과연 건보재정이 건전화될 수 있을까요? 망극하옵니다. 대왕마마. 데뷔전과 중전마마부터 살펴주심이 먼저인 줄 아래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종필 교수도 이렇게 밝혔지요. 영부인은 재산이 수십억인데 건보료 겨우 7만여 원만 내고 장모는 자격도 없이 요양시설 차려서 적법하지 않게 요양급여 빼다먹고 이런 도덕적 해이와 범법 행위 때문에 건보재정이 악화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분들 제대로 엄단하지 않고 애꿎은 문케어를 손보려는 걸까? 건보 재정이라는 게 결국 환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면 좋은 거잖아. 나도 수혜자 중이래. 애초에 그 목적으로 돈을 모아둔 거고 이건 마치 자녀를 위해 결혼자금 마련해뒀는데 신혼집에 새 냉장고 드리겠다니까 결혼자금 재정 파탄 난다고 중고냉장고 소형으로 드리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야? 김치냉장고는 아예 꿈도 꾸지 말라면서 알고 보니 장모가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하다 다 날려먹은 뭐 그런 케이스와 비슷하구만. 자신이 내뱉은 욕설도 인정하지 않는 분이 뭔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겠냐면 여러모로 참 해도 너무하신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문재인 청와대 여준성 사회정책비서관도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 정부가 폐기하겠다는 문재인 케어, 의료비 부담 없이 제때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입니다. 지난 6월까지 문재인 케어로 누적 4,477만 명이 21.3조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그동안 의료비 부담으로 아파도 검사 한번 제대로 못 받다가 담석증, 뇌경색 등 진단을 위한 초음파 MRI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사례를 들어 퍼주기 프레임을 씌우다니 정말 나쁜 정부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런 교훈이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저희가 지금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수술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모럴 해저드, 여기에 관한 건강보험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고 우리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흥미롭게도 같은 날 윤석열 장모 최우순 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최종 무죄를 확정했지요. 대법원은 최 씨가 함께 범행을 계획했는지까지는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그러니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경영 기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건데요. 대법원 공보관실은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의 기준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역으로 말하면 검사가 증거를 제대로 찾아 제출했다면 유죄가 나왔을 것이라는 말. 검사는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까요? 아니면 대통령 장모라고 좀 봐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선 검찰의 범행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 즉 검찰의 절대 권력이 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닌 죄를 덮어주는 것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의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윤석열 일가를 호위해왔을까요? 때마침 뉴스버스의 김태형 기자는 윤 검찰총장 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가족 방어로 펌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검찰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 관련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 내용으로 지난 2020년 3월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윤 대통령 가족에 얽힌 형사 및 민사 사건과 관련된 문건 파일을 최소 15개 이상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사실상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사건 방어를 위한 사설로펌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론되고, 또한 이와 관련한 검사들은 모두 영전했다 이거지요. 자, 그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어떨까요? 토지 자유연구소의 이태경 부소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는 형사소송의 대원칙 중 하나다. 이 원칙은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수준까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입증을 하지 못하면 설사 피고인이 유죄일 수 있다는 의심이 법관에게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 된 건 주권자의 기본권을 최대로 침해하는 국가 형벌권은 극도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교의 장모이자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표면적으로 내건 명부는 이 대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데 이 대원칙이 왜 최은순에게만 적용되고 정경심에겐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정경심 1, 2, 3심 판결은 죄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라는 전복적 원칙이 적용됐다. 정령 정경심 1, 2, 3심 판사들은 검사가 정경심에 대한 유죄 입증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해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사람에 따라 적용되는 원칙이 180도로 바뀌는 이따위 법원은 사라져야 한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런 검찰과 법원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보자 X는 이렇게 밝혔지요. 검사, 판사님들, 법이 공정하고 상식에 맞아야 법입니다. 법이 없는 세상이 되면 가장 먼저 직업을 잃을 사람들은 당신들입니다. 그런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면 가장 비난받고 시민들의 몽둥이가 가장 먼저 당신들을 향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거의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노무현 재단의 황희도 이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과 원칙이란 말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틈만 나면 법과 원칙을 운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법과 원칙 그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얼마 전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도 자세히 나왔듯 그들만의 법과 원칙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갑작스레 생겨난 문제는 아닙니다. 곧 사면될 거란 이명박 씨도 그들만의 법과 원칙을 앞세운 사람 중 하나입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 1년을 평가했던 MBC 100분 토론 400회 특집을 다시 챙겨봤습니다. 당시 유시민 작가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법치주의란 국민이 법을 지키라는 것이 법치주의가 아니고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이 말씀 아실 겁니다. 유명한 법언인데요. 법이란 무엇이냐? 큰 고기만 빠져나갈 수 있는 촘촘한 그물이다. 원래 촘촘한 그물은 작은 고기만 빠져나가지요. 그런데 법이라는 그물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라는 거지요. 그 법치라는 것이 잘못 적용되기 시작하면 국민이 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 이는 오늘날 윤석열 정부에 그대로 적용되는 지적입니다. 그들만의 법과 원칙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뉴라이트, 초부자 감세 논란까지 빼박 이명박 시즌2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입니다. 언론과 싸우고 야당 대표와 싸우고 전 정부 인사들을 털고 고등학생과도 싸우고 해외 가선 굴욕당하고 민생을 내팽개치고 160명 가까이 목숨을 잃은 참사 유족들의 목소리는 못 들은 채 하고 아예 귀를 닫고 측근들과 관저정치나 즐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저급한 언플과 각종 논란들은 설명해봐야 입 아플 지경입니다. 오죽하면 최근 유시민 작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의 사악함, 박근혜의 무능함, 전두환의 기괴함을 능가한다라고 지적했을까요? 앞서 언급한 100분 토론 당시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했던 유시민 작가의 경고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 이익으로 유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도덕적으로 설교하는 것이고 아주 좋지 않은 게 형벌로 겁주는 것이고 최악의 정치는 국민들과 다투는 것이다. 4단계 형벌로 겁주는 것과 5단계 국민과 다투는 정치, 하지하의 정치를 벗어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민심 무서운 줄 모르고 검찰의 힘만 과시하며 폭주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어떤 권력자든 국민들과 싸워서 이길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수록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분노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갈 테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촛불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야말로 사법 권력과 결탁된 검찰 독재의 권력과 헌법적 절대 권력인 국민 권력과의 전면전이다 이겁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불의와 부조리와 불공정이 일으키는 시민 가슴의 천불은 17일 광장에서 거대한 100만 촛불이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